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의 이효석입니다.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전통자산 운용을 대행해주는 핀테크 회사고요. 작년 12월부터 합류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됐네요. 반년. 네. 기존에는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운용사에서 매니저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스타트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좀 일하시면은 기존에 일하시던 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자유도가 조금 높다. 네네네. 대신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좋지만 반대로 저는 좀 성향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는 뭘 내가 이렇게까지 해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나를 위한 거니까. 좀 더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을 안 사리고 너무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 안 좋은 점이 무슨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사님께 방송을 좀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좀 증시, 주식시장 위주로 좀 보셨다면은 요즘에는 좀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자산? 이런 쪽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남들이 많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연준에서 나온 뭐 보고서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준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 이런 보고서들은 남들이 많이 언급도 안 하고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1월 달에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연준이 그리고 혹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암호자산에 대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리고 이후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들이 읽혀지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인 변화들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피터 자이안 교수님,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 교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이 뭐하러 경찰 국가 노릇을 하냐. 왜냐하면 지금 원유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미국은 스스로 원유가 충분히 나서 기름을 외부로 수출해야 될 정도로 수출국이 됐는데 뭐하러 중동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경찰을 하냐. 근데 이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 지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것과 되게 유사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해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 바이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중국이 70% 정도였어요. 202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 7월 달부터 급감해가지고 제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제가 이제 원유 얘기하고 블록체인 질문주에서는 바로 너무 훅 들어오게 했는데, 원유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원유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갈 때,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화폐로 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피아트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CBDC가 됐든 이런 것들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미국이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거예요?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늦긴 했지만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저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암호자산 같은 경우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산 배분하면 제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레이 달리오잖아요. 이미 이분은 거의 비트코인 그 편입을 시킬 것을 거의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가격이 고점에 대비 얼마가 반토막이 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산으로서 인정받아서 인베스터블 에셋이냐,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자산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을걸요. 자산으로 편입을 하긴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연기금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들 포함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암호 자산 중에서 이제 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선은 저희가 조금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코인 얘기를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좀 너무 이상하실 수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그 네. 루나 사태랑 이거를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를 저는 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드려요. 미국의 달러 패권이 30년 연장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 패권이 더 30년 지속될 수 있는. 달러 패권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아직 뭐 이거를 뭐 제 마음대로 그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궤제는 아니지만 저의 이제 뇌피셜이라서 그냥 한번 재미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테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뭐 다단계네 어쩌네 뭐 폰지네 뭐 이런 얘기 떠나서 이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이 무슨 코인이 안정적인 게 어디냐. 코인은 좀 뭐, 50% 올랐다가 뭐 반토막 났다 막 이런 거를 원하시잖아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게 코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테이블한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웅달님이 웅달 책방에서 웅달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한 10개 주는 거예요. 네. 10개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10개 가지고 계시고 뭐 어디다 쓰셔도 좋은데 어디 쓰시다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가져오시면 제가 항상 웅달 그 코인 하나당 1달러로 교환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세이브를 합니다. 이거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행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웅달님이 10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가져오면 주면 되니까. 언니가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거 옛날에 그 금본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금교환증 화폐의 시작부터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은행에 마치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 기반해서 대출해 주는 것처럼 뭔가 디파짓이 있든지 뭔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에는 담보 없이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기반을 해서 했다고 해가 좀 다른 접근이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뭐 그건 이슈가 있지만 거기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암호 뭐죠? 담보 자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코인이 이제 왜 이제 달러 패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까 제가 연준에서 1월 달에 썼던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안 돼. 나쁜 거야. 이거는 쓰레기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향후에 향후 먼 미래에 결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기존에는 민간 업체들이 이런 코인들을 웅달 코인 같은 걸 계속 발행하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은 뭐 1등이 테더사가 만든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었고, 네. USDC도 최근에 한 3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200조 원 이상 될 정도로 코인이 발행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언제든 가져오면 내가 달러로 줄게라고 한 신용이 발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장이 되게 커졌어요. 근데 그 시장이 커져가지고 뭐 했냐. 이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생태계가 발전하고 여기서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앱이 만들어지고 뭐 또 해보고 NFT도 해보고 디파이도 해보고 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나는 이거 무슨 웅달 코인이냐 효석 코인이냐 말이 해봐야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뭐야 이랬는데 이거는 웅달 코인은 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기반도 얼마야? 딱 떨어지잖아요. 네.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반이 근데 달러의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러의 기반이 되면 이 세상이 결국은 달러의 규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죠. 내가 봤을 때 저거 규제하고 싶은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민간 기업이 한다는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200조까지 커졌고.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뭐 하라고도 안 했지만 하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지들이 해가지고 저렇게 키우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골머리에 썩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이 났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연준의 옐런 의장이 아니 그러니까 연준이 아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맞죠? 내 말이? 규제해야 되죠. 딱 규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규제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면 연준이 제시하는 은행업법에 준하는 수준의 아주 강력한 규제를 만족시키는 애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타박수치죠. 명분이 생겼어. 네. 과거에는 그냥 자 이거 잘 된다 연준 없어도 돼 우리 탈중앙화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연준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규제가 더 심하게 들어갈 거고 그럼 규제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세상 그리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진 그 세상에 대해서 연준의 제도권 혹은 연준의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게 달러 패권이 기존의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도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인데 이 안에서 내가 하란 대로만 해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규제에 들어오는 게 기존에 좀 그 코인에 대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의 안정성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판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크립토의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더 탄탄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표현들이 맞을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또 간다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그려보면 USDT라고 하는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발행되어 있는 돌려줄게라고 얘기했던 그 코인이 한 100조 정도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한 20% 정도 조정받았고요. 반대로 루나 사태 터지고 나서 오히려 더 발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USDC라고 하는 건데 이건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건 담보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또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약간 좀 뭔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 기존 제도권도 겉으로는 좀 비판하는 그런 외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빠졌고 알트코인도 많이 빠졌고 코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커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은 없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회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 진짜 카카오 네이버 거의 2개만 살아남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금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